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고2 3월 학평 언어, 바로 문법이죠. 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번인데요. 언어 영역은 특성상 문제를 먼저 좀 볼 수밖에 없죠. 본문이 이렇게 있더라도 사실은 문제의 내용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을 꼼꼼하게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봐. 문학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소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 인물의 성격을 느끼게 되고 배경이나 분위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잖아.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너네 이거를 읽으면 문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친구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훌륭한 친구들인데, 대부분은 나는 학생 때 그랬어, 선생님은. 대부분은 선생님이 학생 때 그랬던 것처럼 읽으니까 더 어려워. 그냥 푸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실제로 그냥 풀 수 있고, 이왕이면 안 읽고 빨리 푸는 게 당연히 막 이렇게 시간 확보에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일단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 2, 3, 4, 5번을 봅시다. 다. 1번에 기억에는 깨서와 의시를 썼다. 깨서 많으십니다의 의시 다 썼죠. 근데 선생님을 직접 높인다. 자, 기억은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십니다 하면은 책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직접이 아니라.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니은의 세종대왕, 당연히 높임의 대상이죠. 근데 A 부분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 방송과 같은 공적 담화에서는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방송에서 라고 했어. 니은은. 이러면 대놓고 2번도 답이 안 되죠. 3번, 디귿에서 주체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는 높임의 대상에 해당한다. 미안. 주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는 높임의 대상이다. 자, 보시면은 디귿, 발표할 어린이는 손을 드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누구한테 할까? 당연히 어린이한테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주체라는 건 손을 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어린이죠. 발표하려면 본인이 손 들겠죠. 그러면 대화를 듣는 청자는 누구예요? 어린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셨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아버지가 잔소리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근데 이거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다. 왜냐면 아버지라는 말이 주어인데 가 했잖아요는 틀려요. 깨서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게 맞아. 이해돼? 그 아버지가 잔소리 했잖아요를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이 문장을 지금 보시면은 주체이자 잔소리를 하는 주체이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 요자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높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요자가 높이는 대상은 내 말을 듣는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는 거고,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쓰는 게 맞느냐? 여기다 써줄게요. 아버지께서 잔소리 하셨잖아요 라고 해야지 청자인 아버지를 제대로 높이는 거야. 알겠죠? 아, 청자가 아니라 미안해. 주체인 아버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를 그리고 청자를 구분해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지 디귿 같은 거를 제대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디귿도 역시 틀린 말이죠. 왜? 주체는
어린이, 높임의 대상 아닌 거 맞고요. 청자도 어린이니까 높임의 대상이 이제 아니에요. 따라서 3번은 틀렸고. 근데 디귿에서는 그럼 반말이나 존댓말이나 이왕이면 존댓말이 낫죠. 왜? 수업이라는 공식적 담화 상황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니까요. 자, 답을 이제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 4번 볼게요. 리을은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와 주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의 주체는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손자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너희 엄마는 언제 출근하셨니? 라고 할 때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의 엄마면 할머니한테 뭐야? 자기 딸 아니면 자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리을은 화자 입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청자와 주체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체를 높인다. 역시 맞아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1, 2, 3, 4, 5번에 대한 해설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가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을 볼 건데 이런 거 글씨 나오면은 일단 짜증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쉬운 경우도 많아. 봅시다, 같이. 1번부터 볼까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는 동일한 형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 자, 이거 지금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라서 1번이 답이려면은 동일해야 되는데, 봐봐. A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어떤 거 있나 보면은 대사하샨일, 대사가 하신 일. 여기서 현대국어의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몰랐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이 시자가 대응하는 게 뭐냐? 샤예요, 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시라고 쓴 게 중세국어는 샤라고 쓴 거야. 알겠니? 따라서 1번은 동일한 형태가 아니네. 틀렸고요. 2번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상대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존재한다. 보시면 여기 것입니까 하고 것이 있고에서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그냥 종결 표현 어말 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중세국어는요 it이라고 하는 별도의 선어말 어미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걸 혼자 어떻게 알아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여길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A 같은 거 빼고 봐. 필요한 부분만 봐. 여기 it자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현대국어와 달리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it이 있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면 진짜 금방 찾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을 다 읽으면서 혹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 포인트를 집어야 돼. 포인트. 요 문장과 요 문장에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현대국어는 맨 끝에 세 글자고 중세국어는 바로 이거. it이라는 한 글자야. 그러면 위에 있는 전체 본문에서 it이라는 글자만 찾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찾아놓고 보니까 현대국어와 달리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고퀄리티 지식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뭐냐면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어미라는 것은
용언에서 어간 뒤에 결합하여서만 쓰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해요. 자, 그럼 이 어미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어져요.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어말어미는 뭐냐? 선어말어미는 높임이나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어미 정도로만 생각해도 돼요. 그거 외에는 거의 딱히 없어요. 근데 어말어미는 좀 달라. 어말어미는 다시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냐? 첫째, 종결어미. 둘째, 연결어미. 셋째, 전성어미. 이렇게 나눠지는데 선생님이 종결어미라고 할 때도 있고 어말어미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어말어미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네. 이거 선생님이 실수로 좀 지웠는데 어말어미에 대한 얘기만 이제 하면 되니까 다시 쓸게요. 어말어미만 쓸게요. 어말어미는 어절의 끝에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다 하면은 문장도 끝나고 어절도 끝나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친구는 집으로 갔다 할 때 은자도 띄어쓰기 한다면 끝나죠. 친구는 밥을 먹고 집으로 갔다 해도 역시 띄어쓰기를 하죠. 이랬을 때 이 세 개의 어미는 전부 다 어절 마지막에 오는 어말어미야. 근데 먹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끝내니까 종결어미, 먹은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은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전성어미, 성격을 바꿔준다라는 거야. 먹고 같은 경우는 뒷문장과 이어주는 경우가 있어. 봐봐. 친구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라는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문장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친구는 밥을 먹었다. 친구는 집에 갔다. 그래서 이 고자가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어말어미 세 가지 중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어떤 문법과 관련이 있느냐? 자, 종결어미는요. 문장의 종류를 뭐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이런 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상대 높임법에서 다루게 돼요.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집에 갔다 이런 것처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개념에서 다루게 되고요. 전성어미는 아는 문장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1학년 때, 고1 때 충분히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미의 개념을 뭐 어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미를 잘 알면 이 문법에까지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을 안 찾았죠? 네, 답을 안 찾았으니까 답은 찾고 넘어가야 되죠. 자, 답을 찾아보면은 4번 한번 볼까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태자를 높이기 위한 요소. 시에서 태자 잘 보세요. 태자라는 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를자가 붙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태자는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 그리고 높임법과 관련하여서는 객체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그럼 중세국어에는 객체 높임 요소가 있나? 있지. 바로
요 녀석.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잘 이제 쓰는 것도 어려워하실 텐데 선생님은 이거를 쓸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죠. 요 녀석. 잘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은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에만 쓰이는데 현대국어는 이게 왜 없어졌냐면은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거 봐봐. 뇌셔오니 같은 거 아니고 모셔오니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데리고 오다를 모시고 오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쓰는 게 현대국어의 방식이지 무언가 선어말 어미를 추가하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없어졌어요. 중세국어에서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반치음의 아래아에 순경음 비읍이 있냐? 여기 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한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3번 음운 변동이죠. 음운 변동 중에서도 히읗 이 녀석이 탈락하거나 축약되거나 교체되는 현상을 볼 건데요. 자, 일단 답을 먼저 빨리 말을 해줄게요.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답은 3번이에요. 3번. 요 나가 틀렸어요. 나가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나는 왜 틀렸냐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나가 틀린 이유는 닿는 같은 경우는 다의 히읗이 먼저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디귿 녀석이 다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단는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지? 히읗이 탈락하거나 축약하는 거, 가, 나 둘 다 관계가 없고요. 히읗에서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교체 현상이구나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안, 은 이거 있잖아. 이게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면 안, 은에서 히읗이 탈락하고 안, 은으로 바뀌었다가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아는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얘는 똑같이 히읗이 탈락해서 그냥 안는 이렇게 읽는 거. 그죠? 그럼 둘 다 똑같은 히읗 탈락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자, 둘 다 똑같은 히읗 탈락 현상이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잘 봐. 탈락의 올바른 예시들의 공통점이 지금 뭔가 보세요. 뭐지? 두 번째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한다 이러면 진짜 이건 초딩이에요. 두 번째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안느는 어때? 두 번째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을 하네. 자,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겹받침의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해야 돼요. 그런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자음근 단순화라고 해요. 그 말은 위에 거는 안, 은 같은 경우는 히읗 탈락 현상이지만 아래 거, 안는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라는 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 아니면 싫어 이런 거랑 똑같은 음운 변동을 찾아라 했을 때 요 위에 거는 답이 되는데 아래 거는 답이 안 된다라는 차이예요. 자, 이 마지막에 설명해 준 거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댓글에 꼭 물어봐 주세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마지막 거 3번이었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른 문제들도 열심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